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40이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현재 2돌째 안 된 어린 딸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인데요.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도전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편이라 아이 낳고 몇 달 육아만 할 때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더라고요. 저 같은 성향 가지신 여성분들 많으시죠? 유튜브로는 40 넘어서도 일하는 워킹맘인 제가 계속 도전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딱 10번째 영상이네요. 이제 영상 만들고 올리는 것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 많이 번 이야기, 엄청나게 성공한 이야기 같은 자극적인 소재가 많은 인기잖아요. 저 역시 적게 벌지는 않지만 돈보다도 육아와 일에 대해 고민 많았던 나이 찬 여성이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몇 직업을 거쳐 현재 부동산 분양 상담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도 꿈꾸기에 관련된 작은 비즈니스도 시작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뤄나가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는 제주 1달 살기 숙소를 예약했어요. 아이와 남편, 친정엄마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떠나서 1월 말에 돌아옵니다. 저의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그리고 이루고픈 보물지도 중 하나였던 제주 1달 살기였기에 숙소 예약만 했는데도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숙소뿐 아니라 예약할 것이 많지만 숙소를 정한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끝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완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저지르고 봅니다. 결정하기까지 잠깐 시간은 걸리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지는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고 가끔 모자랄 땐 친정엄마한테 빌리기도 했어요. 생활비뿐 아니라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맞추느라 늘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뭔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이루면서 사는 요즘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만족스럽답니다. 이렇게 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중 조금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고 직업을 바꿨어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 스스로 능력을 키우려고 환경, 인맥을 바꿔나갔죠. 30대 중반까지 정말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느라 미래 준비는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 과거 이야기는 지금 화면이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보물지도 버킷리스트를 매년 블로그에 올리면서 온라인에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블로그에 올리니 좀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말뿐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먼 미래의 꿈이나 목표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버킷리스트의 작은 목표들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어차피 세운다 해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가면서 행복한 감정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 빠른 은퇴를 목표로 부동산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지르고 잔금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으거나 월세 집으로 옮기면서 잔금 마련을 하는 등 성계약 후 실행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잔금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강제저축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유동성이 강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도 부족해서 수개월 동안 연체하면서 겨우겨우 계약금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렵게 계약한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의 2배가 되었답니다. 돈 없다고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5. 딸이 태어나니 더욱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딸이 좀 더 행복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린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장 큰 이유는 제 딸이었어요. 늦은 출산으로 제 딸이 대학생이 될 때쯤 저는 60대가 될 테니까요. 당연히 편하게 쉴 수만은 없겠죠? 또 남편 혼자 버는 것보단 그래도 같이 벌면 더 빨리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내가 벌어서 나도 쓰고 싶은 곳에 쓰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계약했던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같이 일할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분양상담사 팀장으로 일하게 되면 바쁠 때는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일하기에 그런 희생이 따르는데 대충 일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생각하며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일했답니다. 6. 수시로 저희 집 자산에 대해 메모지에 잔금 내야 할 시기, 필요한 잔금 등 계획을 그려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더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큰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따로 저축을 하진 않아요. 대신 잔금을 모아야 하니 강제저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7. 일에 대한 성과가 커지고 목표한 것보다 더 벌었을 때는 저와 가족을 위한 적절한 보상도 해주었어요. 이번에 제주 한 달 살기 같이 말이죠. 또 가방이나 옷 같은 걸 한 번씩 사면서 소소한 보상을 해주곤 합니다. 8.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우면서 일에 대한 성과까지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적절히 타협하고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돌보미 선생님 구하기도 쉽지 않고 불안해서 시어머니, 친정엄마의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정상 집에 오셔서 두 분이 봐주실 수 없어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이가 지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현장 끝나면 또 충분히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그런 걸로 위안 삼고 일할 때는 일에만 몰입하는 편입니다. 9. 유튜브 책을 통해서 본업 이외의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함했어요. 저도 분양상담사 팀장을 하면서 일 비중은 조금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곧 제가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편이 반대하면 안 했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 뭐든 투자하거나 큰일 치르는 건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10가지 저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